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전문 튜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력학 계산 파트, 바로 열관류율 K 조정과 평균 열관류율의 킬러 문항을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수식 때문에 과락의 늪에 빠지기 쉬운 마의 구간이지만 저와 함께 시각적인 도면과 쉬운 원리로 접근하면 10분 만에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100% 출제되는 합격 패스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K값 조정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치명적인 함정부터 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벽체의 K값이 0.6이고 목표가 0.2라고 해서 바로 빼기 연산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K값은 열이 뚫고 지나가는 속도 개념이라 서로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철칙은 모든 연산은 열 저항, R 방패로 변환 후 계산한다 입니다. 열을 튕겨내는 방어력인 R값은 K값을 1로 나누어 역수로 뒤집기만 하면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목표 K값과 기존 K값을 각각 뒤집어서 목표 저항과 기존 저항을 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K값은 직접 뺄 수 없고 뒤집어서 저항, R로 만든 다음 빼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덧대는 단열재의 두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주 직관적인 공식 하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방금 저항으로 뒤집어서 뺀 값, 즉 추가로 필요한 순수 저항력, 델타 R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에 단열재 고유의 열전도율, 람다를 쓱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두께, D가 바로 나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실기시험 당락을 가르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두께의 결과값은 무조건 미터, M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단열재 두께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깐깐하게 물어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반드시 1000을 곱해서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배운 공식을 실전 예제에 바로 대입해 볼까요? 3단계 프로세스만 기억하세요. 뒤집기, 빼기, 곱하기. 기존 K값이 0.6, 목표가 0.3이고 수성폼 열전도율이 0.033인 상황입니다. 스텝 1, K를 뒤집어서 저항 R을 만듭니다. 0.6분의 1은 1.667, 0.3분의 1은 3.333이 되네요. 스텝 2, 목표 저항에서 기존 저항을 빼서 수성폼이 감당할 저항력 델타 R 1.666을 도출합니다. 스텝 3, 여기에 열전도율 0.033을 곱하면 계산기에는 0.0549M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00을 곱해 소수점을 3칸 이동시켜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최종 정답은 55mm. 복잡해 보였던 문제도 원리만 알면 이렇게 참 쉽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붙으셨다면 두 번째 실전 기출문제로 프리스피드를 한껏 올려보겠습니다. 기존 K 0.35를 목표 K 0.25로 낮추고 단열재 열전도율은 0.035가 주어진 조건입니다. 목표 저항 1 나누기 0.25는 깔끔하게 4.0으로 떨어지고 기존 저항 1 나누기 0.35는 2.857이 나옵니다. 4.0에서 2.857을 뺀 차이값 1.143에 열전도율 0.035를 곱하면 0.040m가 도출되죠. 여기에 1000을 곱하면 정답 40mm가 완성되며 10점을 가뿐하게 획득하게 됩니다. 출제위원이 1 나누기 0.25를 딱 떨어지는 숫자 4로 만들어준 친절한 패턴 눈치채셨나요? 이런 스피드업 훈련을 통해 실전 시험장에서 시간과 점수를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꽉 막힌 통짜 벽체만 계산했지만 실제 건물은 벽돌과 유리창이 섞인 복합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벽체 전체의 평균 단열 성적을 도대체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면적이 넓은 재료가 전체 점수의 더 큰 가중치를 가지는 면적 가중 평균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학점 계산하시던 방식과 완벽하게 똑같으니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각 재료의 면적과 K값을 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 전체 총면적으로 시원하게 나누어주면 끝납니다. 이 간단한 비례 원리가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공식을 어떻게 실전에 써먹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내는 실전 테크닉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벽 전체가 8제곱미터인데 단열벽이 6, 유리창이 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자에는 각각의 면적과 K값을 곱해서 더합니다. 6 곱하기 0.2 더하기 2 곱하기 2.0은 5.2가 나오네요. 이 5.2를 전체 면적 8로 나누면 복합벽체의 평균 K값은 0.65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원래 K값이 0.2인 아주 훌륭한 단열벽이었는데 고작 창문 한 칸 뚫었다고 평균 성적이 0.65로 폭등했죠? 유리창의 단열 성능이 건물 전체 열관료율에 미치는 파괴력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설계 시 창면적비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공학적으로 확실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번엔 수험생을 낚으려고 조금 더 함정을 파놓은 실전 기출문제를 방어해 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고 벽 10제곱미터와 창 5제곱미터로 각각 쪼개서 주어졌네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아하! 두 개를 합친 전체 면적은 15구나 라고 바로 캐치하셔야 합니다. 분자는 10 곱하기 0.27 더하기 5 곱하기 1.5를 계산해서 10.2라는 수치를 가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방금 구한 전체 면적 15로 나누어주면 최종 정답 0.68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면적 합산 함정만 조심하면 곱해서 더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아주 달콤한 문제입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점수를 주는 보너스 획득 구간이니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이제 난이도 최상,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내는 킬러 문항인 대안평가 문제에 도전해봅시다. 현재 어떤 건물이 창문 비율 40%, K는 1.8, 외벽 비율 60%, K는 0.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의 현재 평균 K값을 가중평균 내보면 0.90으로 단열 상태가 썩 좋지 않네요. 이 건물의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대안별로 수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해서 귀찮지만 차분히 풀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단열 개선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찾아내는 진짜 전문가의 눈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 유력한 대안을 전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안 1은 창호 K값을 1.8에서 1.5로 강화하는 고성능 유리교체 방법입니다. 면적비는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0.4 곱하기 1.5 플러스 0.6 곱하기 0.3은 0.78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대안 2는 유리 성능은 놔두고 열이 새는 창문 크기 자체를 30%로 확 줄여버리는 공법입니다. 창이 줄었으니 벽 비율은 자동으로 70%로 늘어납니다. 0.3 곱하기 1.8 플러스 0.7 곱하기 0.3은 0.75가 나오네요. 최종 결과를 비교해보니 대안 2, 0.75가 대안 1, 0.78보다 K값이 더 낮아 우수하다는 판정이 나옵니다. 비싼 고성능 유리를 끼우는 것보다 창문 크기를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놀라운 결론이죠. 이처럼 평균 열관료율은 실무에서 건물의 설계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마스터 클래스의 핵심 요약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단일벽체 단열재 두께를 구할 때는 절대 K를 빼지 마라. K를 R로 역산하는 것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저항 차이의 열전도율을 곱해 나온 미터 단위를 반드시 밀리미터로 변환하셔야 합니다. 복합구조 외벽의 가중평균 K값을 구할 때는 분모에 들어갈 부분 면적 합산 함정을 주의하세요. 이 도면 한 장의 흐름만 완벽히 숙지하신다면 실기시험의 까다로운 저열 계산 문제도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로서 완벽한 방패를 구축하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부신 합격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